최근 뉴욕 3대 지수인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다우 지수는 11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이어갔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FTX 파산 영향으로 뉴욕 증시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FTX 파산으로 인해 코인 시장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이럴 때 투자자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장 큰 이슈인 FTX에 대한 얘기부터 해드리자면, 최근 바이낸스 CEO는 FTX 인수 계획을 철회하면서 결국 FTX는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됐죠. 사실 FTX의 파산은 이미 바이낸스 CEO의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얘기도 돌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FTX의 CEO인 샘 뱅크먼이 망해야 코인 시장이 다시 상승장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샘 뱅크먼은 FTX 거래소를 이용하는 특정 고객에 대한 포지션 정보를 빼돌려서 반대 포지션 거래를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세력과 함께 암호화폐 시장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루나와 테라의 폭락을 주도한 세력이기도 했죠. 그래서 바이낸스 CEO는 샘 뱅크먼에게 이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경고했지만 샘 뱅크먼은 이 경고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낸스 CEO는 암호화폐 시장을 지키기 위해 샘 뱅크먼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선 코인 시장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샘 뱅크먼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당분간 FTX 파산 영향으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단기 하락에 대한 리스크는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TX의 계열사나 관련 기업들의 추가 파산 가능성, 그리고 일부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포지션 정리 등의 영향이 있겠죠. 그래도 지금 시장이 악재만 있기보단 긍정적인 요소들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뿐만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 예측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폭도 줄어들 수 있고, 금리 인상폭이 낮아진다면 자연스럽게 달러 인덱스가 하락해주면서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 둔화 영향으로 인한 상승세가 이어졌고, 비트코인도 증시와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물론 비트코인은 FTX 사태로 인해 급락하긴 했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겠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볼 부분은 바이낸스 CEO가 FTX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면 아마 규모가 좀 작은 프로젝트에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 바이낸스에서 투자하겠다고 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비슷한 계열의 코인이나 특정 섹터에도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알트코인 시장이 크게 무너지기보단 어느 정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특정 섹터에 대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2016년 두 번째 반감기를 맞이하기 전과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비트코인은 과매도가 진행이 되면서 고점과 저점을 나타내는 이 지표를 이탈했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FTX 영향으로 인해 지지를 받던 비트코인이 지지라인을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5년도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지지라인 부근 혹은 지지라인을 이탈한 자리는 저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물론 지금 암호화폐 기업들의 추가 파산 위기 등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 시장도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가장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은 악재가 나올 때 바닥을 확인했던 경우가 많았고, 지금 시장 상황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미 시장은 바닥을 확인했거나 바닥에 가까워졌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의 위치는 하락장 말기에 있다라고 알려드렸었고, 하락장 말기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하락장이 진행 중이지만 마무리 시점에 있다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조만간 상승장 초기에 진입할 것이고, 상승장 중기 그리고 상승장 말기에 진입하게 되겠죠.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가끔 투자자분들께서 하락장 말기가 마무리되면 한두 달 내로 2배, 3배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이 상승장 말기에 있을 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2배 이상 상승하는
많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지만 상승장 초기에 있을 땐 아무래도 자금 유입이 상승장 말기 때보단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 각도가 말기 때보단 완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시장이 다시 상승장 초입으로 진입한다고 해서 바로 큰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지루한 횡보장세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FTX 파산 영향으로 급락한 솔라나와 세럼코인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면 일부 투자자분들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은 프로젝트 자체의 네트워크 펀더멘탈 그리고 퍼포먼스를 감안한다면 다시 큰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게 급락한 자리는 매수 기회로 봐도 좋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물론 이 펀더멘탈 자체만 놓고 봤을 땐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대략 5개월 동안 지지를 받아주던 이 지지 라인이자 손절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아무리 과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 해도 일단 손절 라인을 이탈했으면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기보단 관망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이 솔라나 계열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유동성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큰 회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진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 라인이자 손절 라인 위로 다시 회복해주기 전까진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지라인 위로 회복해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때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건 이 솔라나와 세럼코인이 망할 것이다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뜻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좋고 혹시나 시장이 우려하던 악재가 해결이 되고 가격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그동안 지지를 받던 가격대 위로 가격 회복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투자 심리가 다시 꺾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선 솔라나 그리고 세럼코인 모두 지지라인 위로 회복해주기 전까진 매수를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은 상승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 이 FTX라는 변수가 생겼고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진행되었지만 기술적으로 이 지금과 같은 자리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매수 기회였고 바이낸스 CEO의 유동성 공급 계획 그리고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에 대한 이슈 등 시장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자분들의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인 소식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펜들이었습니다.